네, 안녕하세요. 라르고TV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타로 꾸준히 수익 내고 싶어 하시는데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없어 고점에 물리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단타로 꾸준히 수익 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토대로 하루 30분만 투자하신다면 단타 매매 결과가 달라지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단타로 꾸준히 수익 내기 위해선 차트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차트 분석을 통해 종목 선정을 해야 되고 이 종목들을 가지고 타점을 논리적으로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로 가셔서 상위 1등부터 50등까지의 종목들을 매일 분석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정치 테마주와 시가총액 500억 미만인 종목들, 그리고 당일 상장한 신규 상장주, 관리 종목, 환기 종목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만 분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제가 어버브 반도체라는 종목부터 보면서 차트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차트를 볼 때는 좁게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넓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좁게 본다는 건 최근 한 달 이내의 차트 패턴을 분석한다라는 것이고요. 넓게 본다는 것은 말 그대로 2, 3년치의 차트를 모두 분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매물대를 우리가 분석한다라는 것인데 일단 제가 좁게 한번 먼저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은 무조건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분봉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분봉상으로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상한가를 닫고 나서 종가까지 한 번도 풀리지 않고 잘 유지가 되는 패턴이 있고요. 이게 제일 좋은 패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상한가를 닫고 나서 한번 풀었다가 바로 닫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건 세력들이 물량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번씩 쓰는 패턴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번도 괜찮은 패턴이고요. 3번은 닫았다가 풀었다가 닫았다가 풀었다가 하는 패턴인데 우리가 이런 패턴일 때는 다음날 매매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한가에 간 종목을 이제 보신다면 무조건 분봉으로 가셔서 이 세 가지 패턴을 분류하시고 1번, 2번 패턴일 때만 분석을 계속 이어가시면 됩니다. 자, 어버브 반도체는 어떤 패턴일지 제가 분봉 보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닫았다가 풀었다가 닫았다가 풀었다가 이거는 3번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을 매매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은 매매할 수가 없는 분봉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과감하게 패스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4등에 랭크되어 있는 PIE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당일 상장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분석해서 매매 타점을 한번 잡아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렸고 여기다 보시면 매집봉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매집봉에 대한 기본 개념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세력이라고 하는 집단은 결국 바닥 구간에서 물량을 싸게 모아서 비싸게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넘기는 집단입니다.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팔지 않고요. 지금처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집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할 때 쓰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박스권에서 물량을 매집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악재를 띄우는 경우죠. 말 그대로 악재가 나오면 주가가 빠지니까 여기서 싸게 담는 건데 이거는 세력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주 쓰는 대중적인 패턴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력들이 가장 많이 쓰는 패턴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매집봉을 띄우는 패턴입니다. 매집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봉상으로 이런 패턴이 나옵니다.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양봉이나 음봉이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분봉상으로 구체적으로 해석해 보자면요. 주가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랐다가 다시 여기까지 빠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력들은 주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왜 올렸을까요? 제가 이 캔들을 보면서 한번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윗꼬리가 고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시가 종가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저가죠. 말 그대로 윗꼬리를 만들고 나서 빠진다라는 것은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당일 상장할 때 매수했던 개인 투자자, 꼭대기에서 매수했던 개인 투자자라고 한다면 종가에는 마이너스 손실이 되게 커졌을 겁니다. 자, 그러나 다음날 눈을 떠보니 수익 구간까지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물렸던 사람들은 다음날 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집봉이 나온다라는 것은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구나라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차트 분석을 할 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물량이 나오고 나서 보통 횡보하고 나서 U자로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한번 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좋아서 바로 올라간 케이스입니다. 횡보하는 패턴으로는 아스테라시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물려 있었던 사람들에게 매집봉을 통해 기회를 한번 주고 박스 구간에서 물량을 계속 모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매집봉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는 중요한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세력들이 물량을 지금 계속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파동이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을 우리가 수립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지금 당장 나올 재료가 없는 것이고요. PI라는 종목은 어제 삼성전자 유리기판 이슈로 인해서 유리기판 대장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신규 상장이라는 프리미엄까지 붙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세력들이 물량을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이런 종목은 갭이 너무 높게 뜨면 안 됩니다. 갭이 높게 뜨면 흔들고 한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갭이 10% 미만으로 뜰 때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시가 접근이 가능한 패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보시는 구독자님들은 이 내용 자체가 아직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지만 기존의 구독자님은 PI라는 종목을 분석하실 때 1분 안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지금 신규 상장이고 매집을 하고 나서 유리기판이라는 좋은 재료를 활용해서 세력들이 주가를 띄웠구나. 지금 물량을 세력들이 대부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날 갭이 높게 뜬다면 변동폭이 심해질 수 있으니까 갭이 낮게 뜰 때 시가 매매 분할 매수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구나. 이런 논리적인 과정, 메커니즘을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렸고요. 이 패턴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심택이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차트를 좁게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넓게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넓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차트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하락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좁게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장대 양봉이 거래대금 실린 채 나왔습니다. 차트를 어느 정도 이제 보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심택이라는 종목이 하락 파동 이후에 바닥을 다지고 신저가 이후에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 해석 자체가 완벽하게 틀렸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가져가시면 좋죠. 자, 제가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21선 패턴을 적용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121선 패턴이 무엇인지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겠죠. 자, 첫 번째는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종가에 바로 들어가거나 다음날 시가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가에 들어가는 거는 수익성에 초점을 두신 분이 하는 거고요. 시가에 들어가는 것은 안정성에 초점을 두신 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패턴은 어떤 패턴일까요? 121선 위로 캔들이 올라온다든지 혹은 121선에 살짝 걸치지만 상한가로 간다든지 이런 두 가지 패턴이 나온다면 강하게 돌파한 케이스로 분류하고 종가 시가 진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는 당연히 강하게 돌파하지 않은 경우겠죠. 지금과 같은 경우입니다. 121선에 막혀서 이런 윗골이 달린 양봉이 나온다든지 혹은 지금처럼 완전 아래에서 나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는 아까 첫 번째 패턴처럼 바로 종가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이 선을 완벽하게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올 때 우리가 종가나 다음날 시가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을 보고 차트를 분석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지금 하락 파동 이후에 주가가 바닥을 잡고 나서 올라오는데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게 아니라 121선 패턴을 이용해서 121선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거래대금 실린 채 연속적으로 나올 때 종가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PI, 지금 심택도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차트를 분석하실 때는 항상 논리적으로 사고하셔야 됩니다. 왜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냥 바닥에서 장대 양봉 나왔으니까 매수해야지라는 것은 논리적인 사고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정확한 패턴과 논리적인 근거,
메커니즘을 잘 기억하셔서 차트 분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CMS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MS라는 종목은 제가 예전부터 유튜브에서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던 패턴인데요. 우리가 추세 매매 패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추세 매매 패턴이라는 건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추세의 저항 라인을 돌파할 때 우리가 장중에 들어가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지 라인이 확실하게 잡힐 때 지지 라인 매수해서 저항 라인에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초보자분들은 지지 라인에 매수해서 저항 라인에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방식이 조금 더 편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첫 번째 방식은 저항 라인 돌파할 때 장중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인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2번 패턴을 이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가 있습니다. 상승 추세에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면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락 추세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빠지면 하락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승 추세 안에서 매매를 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지지선과 저항선을 설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되게 간단한데 제가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지지라인입니다. 21선이죠. 여기가 지지라인입니다. 지지라인이 점점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상승 추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저점 라인들을 연결하면 하나의 지지선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저항 라인은 이런 구간을 저항 라인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항 라인도 점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이 안에서 주가가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인다라는 것인데 1번 패턴은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할 때 장중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초보자분들이 좀 쉽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2번 패턴은 이 노란색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되게 자주 나오는 패턴입니다. 이와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는 SP소프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지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지선, 여기가 지지선입니다. 저항 라인은 이렇게 우리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선으로 연결해 보면 여기가 지지선이고요. 여기가 저항선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이 라인을 돌파할 때 쓸 수 있는 패턴은 아까 어떤 패턴이었죠? 1번 패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장중에 돌파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는 당연히 호가창이나 분봉 차트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패턴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쓰기 편한 패턴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지지 라인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구간까지 빠지길 기다렸다가 여기 라인에 도달하게 된다면 매수해서 저항 라인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패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자주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실전 매매에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SOS랩이라는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종목을 보기 위해서는 상승 N파라는 패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패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눌리고 다시 올라가는데 우리가 구간을 세 가지로 좀 나눠야 됩니다. 제가 이거 확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가 1번이고요.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구간입니다. 1번 구간일 때는 거래 대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체크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2번 구간일 때는 말 그대로 하락 파동일 때죠. 거래 대금이 많이 실리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왜가 중요합니다. 2번 구간일 때 거래 대금이 왜 실리면서 하락하면 안 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자, 하락파동 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실린다는 것은 말 그대로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제가 거래 대금이 많이 실리면 안 된다라고 너무나 많이 강조드렸었고요. 올라갈 때는 앞에 거래 대금을 소화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거래 대금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12월 18일 이 캔들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12,150원까지 주가가 올라왔는데 1차 상승 파동 구간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은 지금 이 구간에서 플러스 구간인가요? 마이너스 구간인가요? 이 사람들은 지금 수익 구간인가요? 손실 구간인가요? 당연히 수익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 물량을 팔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다 잠재 물량이 되는 겁니다. 주가가 여기서 13,000원, 14,000원,
15,000원 올라가야 되는데 이 물량들이 계속 있게 된다면 나중에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빠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캔들과 거래대금을 볼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거래대금이 최대한 많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량들을 흡수하는 거래대금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이고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승 N파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논리적인 사고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구간을 나눠서 해석해야 되는데 상승 파동일 때는 거래대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체크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2차 상승 파동과의 거래대금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눌릴 때는 많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유는 세력들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갈 때 전고점 라인을 돌파해야 되고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되고 거래대금이 많이 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유는 이 앞에 차익 물량을 받아내는 것을 객관적인 지표인 거래대금을 통해 확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논리 자체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가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주가가 바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양이나 5일선 단기평선을 기준으로 상승 파동이 한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디테일한 차이는 매물대가 결정합니다. 지금 SOS랩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지 않고 5일선 기준으로 음봉이 나왔다가 상승 파동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승 N파를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의 자리를 분석하기 위해서 과거의 차트를 한번 분석해 본 겁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상승 N파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눌리고 다시 올라가죠. 이것이 알파벳 N자와 같다고 해서 상승 N파로 불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과거의 상승 N파를 왜 분석했죠? 이미 한 번 더 나왔다 이겁니다. 상승 N파가 처음 나왔을 때는 5일선 기준으로 혹은 양음량 기준으로 우리가 종가에 공격적으로 베팅하게 된다면 수익 확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번 나오고 나서 또 나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격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주가가 많이 빠질 때 들어가는 것이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씀드리려고 제가 앞에 차트를 분석한 겁니다. 물론 바로 여기서 적산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변 섹터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 유기적으로 우리가 분석해야 하는 경우인데 우리가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상승 N파가 연속적으로 나왔다면 지금은 5일선, 11선 단기평선이 아니라 21선, 61선까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상승 N파는 크게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눠서 분석을 하는데 지금 SOS랩 같은 경우에는 상승 N파가 한 번 그리고 두 번 나왔기 때문에 5일선, 11선 기준으로 분할 매수하는 게 아니라 21선을 이탈하는 것까지 생각해서 61선까지 널널하게 보고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는 패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단타로 수익을 빠르게 낼 수 있는 차트 분석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혹시나 이 패턴들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차트 공부방에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장초반 주도주 후보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있고요. 유튜브에서는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실전 매매 영상, 제가 직접 매매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텔레그램에서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